안녕하세요. 밀물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두 편의 논설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박경화 환경운동가의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와 이진숙 건축공학과 교수가 쓴 밤이 아름다운 도시는 야간의 인공불빛이라는 공통의 화제를 다루고 있는 논설문 형식의 글인데요. 야간의 인공불빛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글이죠. 관점이나 형식의 차이를 비교하며 읽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글을 읽으며 야간의 인공불빛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생각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야간의 인공불빛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박경화. 해가 저물면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 도심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 화려한 불빛을 비추는 고층 빌딩과 오색 찬란한 네온사인, 촘촘히 서 있는 가로등과 자동차 전도등까지 도시의 밤은 빛의 잔치가 펼쳐진다. 특히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들뜨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거리는 빛이 부리는 마술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 펼쳐 보이는 환상의 세계를 즐기는 동안 촘촘한 꼬마 전구와 전선을 온몸에 휘감고 서 있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떨까? 겨울에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는 광합성과 증산 같은 생리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휴면 상태를 맞게 된다. 곰이 겨울잠을 자듯 11월에서 2월에는 나무도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평균 300럭스 내외이고 발열 온도는 28도씨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휴식기를 맞은 나무에는 너무 밝고 뜨거워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이 빛은 식물 내부의 생체 리듬을 어지럽히고 밤을 낮으로 인식하여 낮에 일어나야 할 광합성을 하게 만든다. 밤에 일어나야 할 생리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체 대사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나무가 겨울을 나고 봄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적응력이 약해진다. 인공 불빛의 피해는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는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불빛 아래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 뇌파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생체 리듬 호르몬이 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산화 방지 역할을 하며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도 있다. 2004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아동 백혈병 학술 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은 야간 조명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간 조명이 세포의 증식과 삼혈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암과 연관 있는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생물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햇빛 못지않게 어둠과 고요의 시간도 필요하다. 어둠 속에서 편히 쉬어야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어둠에 시간이 있어야 밭꽃이 뽀얗게 피어나고 달맞이꽃이 노란 꽃잎을 연다. 밤을 보낸 곤충은 아침에 이슬을 털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사람도 깊은 잠을 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가 않다. 온갖 조명과 네온사인과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붉게 달아오른 하늘에서는 별빛 한 점 찾아볼 수가 없다. 별 볼 일이 없는 밤. 전등 스위치를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우주 저편에서 수십 광년 전에 잠시 반짝였던 불빛이 조용히 등 하나를 내걸어 줄 것이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진숙. 밤이 길어졌다. 도시의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의 분주함을 조용히 덮은 채로 낮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낮 동안 보이던 도시의 모든 부분은 어둠 속에 가려지고 빛을 비추는 부분만 드러나면서 마치 옷을 갈아입은 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야경은 낮의 풍경과는 또 다른 감성으로 관광객들을 매료한다. 밤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도시들이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베트남 호이안은 아름다운 빛의 연출로 유명한 도시들이다. 세계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부다페스트는 낮에는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도나우 강가에 자리한 국회의사당, 부다 왕궁, 어부 요새 등이 은은한 주홍색 조명을 받아 일제히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다시 받은 강물은 황금빛으로 일렁인다. 여기에 빛으로 연출된 세첸이 다리의 유려한 곡선이 더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도시이다. 오래된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길을 따라 불타바강에 이르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프라하 성의 야경이 드러나는데 강에 비친 카렐교와 프라하 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치는 인상적이고도 매력적이다. 또한 도시 곳곳에 빼어난 건물에 부드러운 색조의 빛을 비추어 도시 전체에 품위 있는 밤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한 호이안은 오래된 항구 도시로 노란색 건물로 채워진 옛 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둠이 내리면 거리를 가득하게 장식한 연등이 일제히 켜지면서 형형색색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바로 옆 투본 강가에서는 여행객들이 강 위로 작은 촛불 연등을 띄워보내며 소원을 빈다. 오래된 거리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등불이 캄캄한 밤하늘과 강물 위에 술을 놓으며 신비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의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야간 경관은 조명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야간 경관 조명은 도시의 관광 정책에서도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되고 있다. 야간 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이다. 1989년 당선된 미셸 느와르 시장은 선거 공약대로 5년간 매년 시 재정의 5%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150개 건물과 다리에 조명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커다란 조명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다. 이 계획은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어 리옹을 세계적인 관광도시와 국제회의 도시로 부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 도시의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을 무조건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요란한 색채의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이 밝게만 한다면 마치 테마파크와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이며 깊이 없고 산만한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강조할 곳, 연출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공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적극적이면서 도시에 동시에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시도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빛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장소적 특성과 연계한 빛의 적용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가 멋진 야경으로 유명한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